안녕하세요. 대입영어 전문 채널 투쌤영어 송쌤 함쌤입니다. 네, 오늘은 신학기를 맞아 슬기로운 고교생활과 학습법이라는 주제로 투쌤 토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투쌤 토크 주제로 고3 영어 1학기 학습 전략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전해드릴 내용이 많아서 1부에서는 고3 내신 대비 학습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2부에서는 수능 영어 학습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앞으로 있을 고3 학생들이 맡게 될 주요 일정부터 함쌤이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3월 2일에 전국적으로 이제 개학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3월 말과 4월 중순에 이제 전국 연합 학력평가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제 4월 말에서 5월 초에 이제 각 학교별 중간고사가 있을 예정이고요. 6월 달에는 이제 평가원이 주관하는 전국 학력평가 이제 시험이 있죠. 근데 이 시험은 이제 재수생과 이제 인수생까지가 이제 참여하는 시험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7월 초 이제 기말고사로 고3 1학기 일정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네, 아우 숨 쉴 틈이 없네요. 예, 거의 뭐 매월 시험이 있다고 봐야죠. 네, 그래서 그 대한민국 고3이 네. 힘들다고 하는 거죠. 전쟁의 서막입니다. 네, 전쟁의 서막이죠. 네. 네. 3월 24일 날 모의고사가 있죠. 네. 네, 지금 이제 한참 아이들이 공부에 이제 전력을 다할 시간이네요. 네. 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고3 영어 내신의 특징과 네. 그리고 그에 따른 학습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먼저 내신 특징에 대해서 먼저 좀 안내 좀 해주시죠. 네, 일단 고3 내신은 이제 보통은 이제 지필고사가 이제 60%가 이제 반영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수행평가는 이제 40%가 이제 좀 반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험 범위나 이제 문제 유형을 잠깐 보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이제 교과서 그리고 그 모의고사 그다음에 이제 각 학교별로 이제 보충 교재가 있으면 보충 교재 그다음에 이제 외부 지문 이렇게가 되는데 고등학교 3학년은 거의 이제 EBS 연계 교재에서 이제 주를 이루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모의고사가 또 변형돼서 시험 문제 출제되고 그다음에 이제 외부 지문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학교마다 워낙 좀 편차가 좀 있긴 네, 하죠. 조금씩은 있죠. 네. 네. 그래서 뭐 획일적으로 이렇게 딱 나온다라고는 하긴 힘들지만 네. 대체로 보면 네,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이제 1, 2학년 때하고 좀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있지만 네. 특히 이제 3학년은 교과서 대신 EBS 연계 교재가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교과서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렇죠. 네. 교과서는 거의 네, 없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이제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봤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학습법에 대해서 네. 좀 이렇게 학부모님들한테 또는 학생들은 웬만하면 다 알 거고 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특히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학습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학습법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하기에 앞서서 이제 보통 이제 1, 2학년 학생들이 네. 내신 이제 준비를 한다 하면은 이제 4월 한 초 거의 뭐 한 달 정도 네. 남겨둔 상황에서 시작을 하는데 네.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네. 이건 아주 중요한 꿀팁입니다. 네. 내신 준비 기간을 따로 네. 정하지 말자가 이제 첫 번째입니다. 아니 내신 기간을 정해야 되잖아요. 내신 기간을 정하면은 이제 학생들이 그렇게 학습이 되어 있었죠. 지금까지 네, 1학년, 2학년이. 네. 그러나 어차피 연계 교재는 양이 많거든요. 네. 네. 양이 많고 그리고 이제 3월에 이제 학교가 시작이 되면서 4월 초까지 그 한 달 가량의 진도를 가지고서는 시험 범위를 다 커버를 하지 못합니다. 학생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연계 교재는 이제 2월 달에 나오죠. 2월 달에 나와서 분명히 이제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은 1차적으로 이제 선행 학습은 분명히 이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기 주도 학습을 하는 경우도 예습을 통해서 1차 학습은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학교에서 이제 내신 진도를 나갈 때 복습의 성향이 강하죠. 학생들에게는. 예. 그래서 1차 학습을 한 학생들에게 있어서 수업 시간의 내용을 무시를 합니다. 무시를 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그냥 얘기하시는 부분을 그냥 멍하니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먼저 공부를 본인이 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무시가 아니라 네. 나는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그냥 들으면서 그냥 간단히 복습하자 이런 마인드인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웨이로 가는 거죠. 난 내 방식대로 간다.
아니 뭐 요즘 애들이 프랭크 시나트라를 잘 모를 텐데.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내신 준비 기간을 따로 정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네네. 뭐 전투 모드, 그 내신 전투 모드로 4월 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예습이 되어 있으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하시는 이제 강조하시는 부분이거나 아니면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꼼꼼하게 체크해가면서 내가 이 수업 시간에 내신 준비를 끝내겠다라는 마음을 갖자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평소부터 시험 공부를 해라. 뭐 그런 말씀이시죠? 네, 굉장히 어렵게 얘기했나요, 제가? 네, 아니요. 네. 아니, 저는 이제 또 제 역할이 말씀해 주시는 걸 조금씩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라서.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꿀팁이었고요. 네. 두 번째는 어떤? 두 번째는 이제 뭐 연계 교재를 이제 공부를 할 때 이제 사실 양이 적은 양은 아니거든요. 이제 시험 범위가 대략 양이 어느 정도 될까요? 보통 연계 교재가 이제 29강까지가 있는데 물론 이제 유형편하고 소재편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계 교재라고 하면 이제 보통 수능 특강이 있잖아요. 네. 뭐 듣기도 있고 또 영어도 있고. 네. 그러니까 수능 특강 있고 독해 연습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능 듣기가 있죠. 네.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어느 학교는 수능 듣기에서도 내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근데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그 양이 많다 보니까 듣기에서 났던 얘기는 듣기 시험을 보는 건 아니고 듣기의 지문을 냈다. 냅니다. 저도 좀 놀랐습니다만 특이한 경우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 듣기 이제 뭐 듣기든 뭐 영어 독해 연습이든 아니면 수능 특강이든 지문의 내용만을 이제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봅니다. 그러나 그대로 내시는 선생님은 안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용을 뭐 변경을 하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 조금은 색다른 면을 주시기 위해서 어휘를 변경하시거나 아니면 글 전체를 다 내기보다는 부분적인 부분을 내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그 글의 전체적인 어떤 논리 구조는 바뀔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반드시 그 지문에 그 논리 전개를 반드시 학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이제 뭐가 또 문제가 생기느냐면 지문의 내용이 엄청 어렵습니다. 이제 몇몇 학생들에게는 이거는 내가 읽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이거는 좀 거의 외계어 수준이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외계어요? 네. 분명히 영어인데 자기한테는 이제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한테 이제 드릴 수 있는 꿀팁은 굳이 영어로 분석하려 하지 마라. 어려우니까. 그러면 국문 해석본을 참조해서 먼저 내용을 숙지하고 그다음에 국문 해석본을 바탕으로 글의 논리 전개를 분석을 하고 그것을 영어 지문에 접목해라 라고 저는 이제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사실 바람직한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워낙 시간이 촉박하고 해야 될 분량이 많으니까 어려운 지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국문을 국어 비문학 공부하듯이 먼저 맞습니다. 분석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영어로 접목하는 학습이 오히려 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는 게 수학 공부를 할 때 제가 수학을 잘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보면 이제 우리 또 수학 전교권 학생이 있잖아요. 뭐 한 문제하고 밤을 샜대요. 다음날 와서 막 그 피골이 상접해 갖고 와가지고 계속 자는 거예요. 오전 내내. 그래서 야, 너 왜 자? 그랬더니 내가 어제 수학 문제 하나 막혀가지고 그거 푸느라고 밤샜어. 근데 또 수학생님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좀 약간 반대인 게 아니 이게 응용력 자체가 안 되는 학생이 있다면 그런 학생은 오히려 이제 모범 답안을 보고 풀이 과정을 좀 익힌 다음에 유사한 다른 문제에 적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건 적극 동감합니다. 원래 수학 잘하셨잖아요. 근데 공감하시는 거예요? 저도 밤을 새워본 적은 없어서. 그러시구나. 그래서 영어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질문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뭐 좋은 꿀팁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내신 시험에서는 반드시 그 모의고사가 변형이 돼서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근데 학생들이 모의고사는 이제 실질적으로 시험을 치르잖아요. 치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학교에서
다뤄주질 않습니다, 잘.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알아서 학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학습을 할 때 내용 중심으로만 학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글의 내용, 내용만 보고서 아 이거 어떤 내용이구나. 그러면 여기서 답이 뭐였어?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그 모의고사를 이제 변형을 해서 선생님이 출제를 하시는데 네. 뭘 묻는지 어떤 걸 묻는지를 전혀 파악을 못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모의고사를 그래서 보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해야 되는 게 어휘하고 수어 정리는 반드시 해놔야 됩니다. 네. 어휘 변형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기 네, 때문에 네, 네. 그렇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모의고사는 선생님들께서는 무조건 이제 변형을 해서 이제 출제를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변형 요소를 또 반드시 또 파악을 해놔야 됩니다. 변형 요소 하면은 네. 이제 학생들은 좀 알고 있을 건데 네. 학부모님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네네. 네, 어떤 것들이 변형 요소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 모의고사를 변형을 한다고 했을 때 네 가지로 저희들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대입 추론입니다. 네. 대입 추론이 하면 이제 제목, 네. 주제, 뭐 유지를 파악하는 네, 네, 네. 그런 문제겠죠. 그래서 이제 뭐 저번에 송생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제주도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목 주제 유지. 네. 그렇죠.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면은 네. 한국에 이제 그 주요 명소가 어디냐 그러면은 저는 당연히 말씀드리죠. 네. 제주요. 제주. 네, 썰렁하죠. 그래서 제목 유제 유지는 반드시 파악을 해놔야 됩니다. 네, 네. 이것을 파악해놔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부분을 응용해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주관식 서술형으로 이제 문제를 내시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두 번째랑도 연관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빈칸 추론 영역인데 이제 빈칸 추론 영역은 어휘 추론, 그다음에 주제나 유지를 추론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조금 어렵게 내신다고 하면은 주제나 유지에 상반되는 부분을 이제 빈칸으로 이제 집어넣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제목, 주제, 유지를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뭐가 들어갈지를 모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이라도 항상 그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입 추론과 빈칸 추론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놔야 된다 하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논리 추론입니다. 뭐 글의 흐름을 본다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사실은 좀 그렇게 어렵게 접근을 안 합니다. 그렇죠. 근데 고3에 올라가면서 이 논리 추론을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네. 그 이유가 이제 고1, 2 수준에서는 사실은 네. 이 그 보통 우리가 단서라고 하는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네. 지문 수준이 좀 안 높지 않습니까? 네네. 맞아요. 근데 수능 특강은 사실은 지문 수준이 수능하고 연결이 좀 비슷해서 네. 지문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내용 자체가 자체도. 어렵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논리 추론에 나오면은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 학습을 하실 때 네. 이제 글의 흐름을 이제 보는 이제 눈을 키워야 되는데 그래도 그 나름대로 글의 흐름을 볼 때 학생들이 이제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연결사죠. 그렇죠. 예, 연결사와 그다음에 이제 관사 그리고 이제 대명사 이런 부분을 이제 중점으로 학습을 하면서 어떻게 글이 흐름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거를 이제 학생들이 이제 학습을 해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어법과 어휘 분석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어휘와 수거 정리는 반드시 해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어법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분명히 수업 시간에 다뤄주시거든요. 네. 다뤄주시고, 뭐 문장 분석해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향후 한 몇 년간 어떤 그 문제에 나오는 출제 경향을 보면 동사류와 이제 접속사류가 거의 압도적으로 많이 이제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자세한 얘기를 지금 여기서 말씀을 다 드리면 길어지는데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이제 동사류는 이제 수일치, 그다음에 시제하고 태, 그다음에 이제 준동사 관련된 어떤 문장 완성에 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접속사류에서는 이제 가장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관계사류, 그렇죠. 예, 네. 관계대명사 부분이 이제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올 때는 좀 표시해놓고 학습을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네. 그 오늘은 어차피 주제가 네. 그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고3 내신 학습법에 관한 얘기니까 네. 디테일한 부분들은 저희가 또 많은 꿀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저희가 함께 이제 영어도
연구를 하고 네. 그런 입장이라서 추후에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은 네. 또 더 많은 꿀팁을 제공하는 쪽으로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은 이제 고3 내신 학습법에 대해서 네. 이제 특징하고 세 가지 이제 주요한 꿀팁에 네. 대해서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드리면 이제 첫 번째는 시험 기간을 따로 정하지 말고 네. 평소에 수업 진도에 맞춰서 미리미리 시험 공부를 하자. 네.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멀티가 되자. 멀티가 되자. 네. 네. 그래서 수업 멍 때리고 듣지만 말고 네. 좀 정리도 하고 암기할 부분 암기도 하면서 공부를 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지문에 대한 논리적인 전개 네. 이런 부분들도 자세하게 좀 학습을 하면서 네. 지문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것들은 네. 국문을 통해서 먼저 학습을 한 다음에 영어로 접목하는 학습이 효율적인 학습이 될 수 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학교에서 진도를 안 나가기 때문에 네. 이제 학생들은 필히 그 자세하게 좀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네. 그러면서 이제 어휘 수거 정리는 기본이고 여러 가지 변형 요소에 대한 네. 그 대응법, 네. 대응법에 관해서 이제 연구를 좀 공부를 좀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내신 대비 학습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2부에서는 수능 영어 대비 학습 전략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첫 번째 주제 토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